안녕하세요. 하츠와이프입니다. 오늘은 3월달 저희 집 베란다에 새롭게 핀 꽃들을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키우던 방식과 전혀 다른 벌레잡이 제비꽃을 키우는 분을 만났습니다. 한 50여 종을 키우고 있었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도 이 벌레잡이가 클 수 있나? 이럴 정도의 흑배합으로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핀 꽃들을 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레위시아입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세 번째 꽃을 피우고 있고요. 하얀색이라서 다른 종류보다 요게 좀 더 빨리 피네요. 참 아주 하얀색이라서 그런지 더 정말 깨끗하고 너무 예쁘죠. 이거는 좀 관심을 또 덜 둬도 무난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베란다 월등으로 완벽하게 되고요. 물을 좀 말려도 정말 끄떡없어요. 얘는 레이비시아는 참 예쁘죠. 색깔이 참 다양하게 나오죠. 네, 다른 색깔도 피면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가장 통풍도 안 되고 좀 그늘지고 그런 구석진 곳에 있었던 칼란디바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정말 미안할 정도로 관심을 못 써줬는데도 올해 어김없이 이렇게 꽃을 피워줍니다. 노란색 칼란디바. 통풍이 안 되는 곳에 있어가지고 흰 곰팡이 그게 좀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꽃이 피기 전에 그 EM 활성액을 여러 번 뿌려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단일 처리는 따로 하지 않았고요. 구석진 데 있어서 그런지 매년 이렇게 활짝 피워줍니다. 굉장히 꽃이 오래 가죠. 이게 아직까지 안 핀 부분도 많이 보이죠. 그럴 정도로 굉장히 꽃이 오래 가요. 그리고 어김없이 꽃을 피워주고요. 참 이것만큼 키우기 쉬운 종류도 사실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리고 여기 아젤리아를 서양철쭉이라고 하죠. 아젤리아. 작은 거 하나 사가지고 키웠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분을 좀 큰 데다가 가을에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거목산업사의 최고급 분갈이 흙으로 해줬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꽃을 피워줬습니다. 이거 역시도 흰색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네, 저희 집은 이렇게 핑크입니다. 흰색하고 가장자리는 흰색이 이렇게 하면서 얘도 봄에는 꽃집에 가면은 어김없이 어느 집에나 있는 아젤리아 참 예쁘죠. 그리고 애니시다로 가겠습니다. 애니시다는 제가 대품을 저기서 키우고 있는데 아직 걔는 그 꽃송이만 이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꽃을 안 피워주네요. 근데 이거는 조금 그거보단 작은 사이즈인데 최근에 저쪽 안방 베란다 쪽에 창가 쪽에 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람이 부는 곳에 있어서 그런지 얘가 더 먼저 활짝 펴주네요. 노란색이 펴가지고요. 개나리를 담기도 하고 그래서 참 기분 좋게 해요. 이렇게 보면 괜히 이렇게 혼자 웃게 돼요. 너무 색감이 예쁘고 물론 이제 꽃이 질 때쯤이면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또 청소를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봄이면 욕심나는 게 이 애니시다예요. 그죠? 외목들에도 많이 키우시고 저도 대품으로 키우는데 그거 이제 꽃 피면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가을에 분갈이 할 때 한꺼번에 막 했었습니다. 분갈이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꽃을 키우네요. 참 예쁘죠? 이렇게 꽃이 다 지고 나면 작년에 이거를 가지고 제가 시범을 보였어요. 가지치기 하는 거 그죠? 가지치기를 하면 또 해가 거듭할수록 또 동그랗게 만들 수가 있고 또 한 번 가지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또 해주면 더 이제 수영을 예쁘게 잡아갈 수가 있는데요. 저는 요 정도입니다. 아이고, 요렇게 꽃대가 많이 나와요. 저렁저렁 달렸죠.
다 피면 참 예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그 벌레잡이 제비꽃을 어떤 방법으로 키우고 있는지 한번 소개할게요. 저건 깜짝 놀랐잖아요. 50여 종 키우는데 내가 당연히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남자 대학생이었어요. 두 번 놀랐네요. 왜냐하면은 대학생이 요거를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판매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키우게 된 동기가 뭐냐, 다른 거 다 있는데 요것만 벌레잡이 제비꽃 종류만 키우더라고요. 그랬더니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요 잎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잎꽂이 해서 또 성공할 때, 그리고 하나하나 종류를 또 수집하면서 거기서 오는 또 즐거움, 그러면서 키워가지고 또 이렇게 번식시켜서 판매도 하고 하니까 또 용돈도 쓰고, 그래서 그 대학생을 보면서 참 대견하다 그런 생각을 또 들었네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통상 제가 이걸 처음 요걸 키웠다 했잖아요. 모라넨시스. 근데 저는 이거를 또 댓글에 많은 분들이 흙배합에 대해서 물어오시기 때문에 또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그 하원에서 배웠는 대로 요게 처음에 심어졌었던 때 그때 흙배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새립이라 하기도 하고 미립이라고도 해요. 녹소토 1, 저곡토 똑같은 그 굵기입니다. 새립, 저곡토 1, 그 다음에 상토나 자연산 퇴비 그렇게 1, 그 다음에 모래마사가요 한 그 굵기가 좀 입자가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칠러 해서 이렇게 심어 줍니다. 근데 요 밑에 저는 요게 납작한데 요 밑에 흙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그 녹소토나 그런 거를 한 중립이나 요 정도 써서 깔아주고 난 다음에 그 배합된 흙을 해주면요, 그 보습력도 또 유지가 되면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요거 에셀리아나도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 배수층이 그 녹소토입니다. 그렇게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작년에 그 76세 되신 분한테 가서 배워온 게 수태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처음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되면은 수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여러 번 또 이렇게 시범 해봤습니다. 경험을 해봤는데 요게 수태가요 그 물 관리하기가 조금 쉽더라고요. 벌레잡이 제비꽃은 좀 촉촉하게 키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태도 요게 그 잎꽂이, 나중에 잎꽂이 성공한 거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 학생은 요 밑에 한 80% 이상을요 난석을 깔아줍니다. 난석을 깔고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은 저곡토입니다. 요게 소립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입자가 작아요. 지금 화면에는 좀 커 보이지만 소립, 저곡토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물을 계속 조명간수로 해가지고 담가 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뿌리가 상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거를 무르는 거를 잡아주는 게 이 저곡토와 난석의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자기네 환경에서는 이게 제일 낫다. 물론 환경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좀 새롭죠. 어떻게 여기에서 이런 예쁜 꽃을 피울 수가 있을까, 무슨 영향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수태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수태도 여전히 또 꽃을 또 피워주고 하는 거 보면 이것도 참 일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학생이 정말 이꼬지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근데 또 저를 또 저랑 다른 게 이꼬지를 하는데 요렇게 위에다가 올려놔요. 요렇게 그냥 심질 않고요. 저는 요렇게 꽂아놨거든요. 근데 꽂으면은 꽂을 때
그 생장점을 다칠 수가 있고 거기가 무를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꽂으려고 하지 말고 요 위에다가 올려놔라.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것도 좀 새로웠고요. 여러 가지 배우고 왔네요. 이 꽂이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한 포기를 이렇게 잎을 떼가지고 올려놓으면 이렇게 이게 참 신기해요. 작게 싹이 나올 때요. 엄청 신기하고 예뻐요. 그리고 이건 수태입니다. 수태도 이 꽂이가 참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학생은 그 저곡토에다가 그렇게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면서 환경에 맞는 거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답은 어느 가정에서나 없고요. 해봐가지고 경험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실패하셨다고 하는데 또 새로운 방법을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각 환경마다 좀 다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항상 많이 행복한 날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